뭐 이렇게 불태우고 뭐 연기가 진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제가 이 근처에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여기서 을지로와 퇴계로 요 한국은행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 좀 왔다 갔다 우리 팀들이, 그러니까 민청년 신문팀들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날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동성당 앞에 뭐 늘 데모를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그날 명동성당 앞에 있지는 않았고, 이게 주로 한국은행, 퇴계로 한국은행, 미더파. 그러니까 명동 외곽이긴 한데 성당 쪽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있었다가 이제, 그러니까 밤 10시쯤 돼서 이렇게 어여이 하다가 이제 민청년 지도부를 길바닥에서 마주쳤는데, 또 친한 선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기자니까 또 민청년 지도부의 멘트도 또 따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다가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도 와서 보고를 하는 게 명동성당으로 애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건 전혀 각본이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다 좀 명동성당에 누가 이렇게 끌고 들어갔다, 이제 뭐 하고 좀 어리둥절 하는데, 그런 게 아무도 지도부가 없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역사는 우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연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해서 필연이 만들어져요. 그날도 아무도 명동성당에 들어간 그 계획, 국민동본부 그런 계획 없었거든요. 그런데 들어갔어요. 왜? 그냥 헤어지기 싫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래도 그쪽에 꽤 큰 대호가 명동 쪽에서 있었고, 또 명동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그냥 신나게 시위를 하고, 이래도 그냥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다. 뭔가가 했는데, 그때 명동성당으로 가자 했더니 우하고 따라서 한 1000명쯤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이 우연한 사건이 역사를 바꿉니다. 1000명쯤이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밤을 샜어요. 농성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도 계획을 안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집에 와서 다들 이제 저는 명동성당에 들어갔다는 걸 알았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냥 집에 왔잖아요. 그런데 뉴스에 명동성당에 1000명이 남아있다 하니까, 다음날은 6월 11일은 데모할 계획이 없었거든요. 다들 6월 10일, 데모가 너무 잘 됐다 하고 집에 갔던 사람들이 6월 11일에 다 명동에 다 나온 거예요. 튀어나와서 주동자 없는데 그냥 똑같이 데모가 시작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몇만 명이 나와갖고 명동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명동에서 그렇게 농성이 됐다 하니까 전국에서도 다 어저께 데모했던 글로 사람들이 다 기어 나와갖고, 이게 예의정이 없어서. 그러니까 국민동본부는 뭘 하고 있었냐면, 야, 데모 너무 잘 됐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학기말고사 볼 때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2학기에는 이 열기가 2학기까지 가야 하는데, 뭐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방학하기 전에, 종강하기 전에 데모 한 번 더 해야지. 그럼 6월 18일 날 하는 게 좋아? 일주일 뒤에 6월 17일 날 할까?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다음날 데모가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날도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명동에 그 사람들이 우연히 들어감으로써 벌어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명동에서 한 1000명이 들어서 뭘 먹고 살았을까요? 아무 준비도 없이 갔잖아. 그러니까 참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은 그 뒤가 개성여고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학교죠. 그 개성여고가 명동성당 바로 뒤인데, 거기 개성여고 학생들이 언니들 오빠들 힘내세요 하면서 도시락 다 걸어갖고 다 내려보내주는 그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농반 진반 하는 얘기가, 한국의 민주화는 빈민 등쳐먹고 민주화가 됐다 하는 얘기를 제가 농반진반 합니다. 왜냐면은 오늘 그 중요한 사진을 빠뜨렸는데 어디 있는데, 왜 사진 정리할 때 그 눈한테 쓸까? 상계동 철거민들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88 올림픽을 앞두고 상계동이, 그게 지금은 이제 높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지만, 거기가 완전히
판자촌 일색이었거든요. 그걸 다 믿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철거민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다 하면서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명동성당에 와서. 그때 우리 김선축 이경님 옷자락이 참 넉넉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이제 매달리면서 거기서 이제 농성을 하는데 한 200명쯤 있었나? 하여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장기 농성 아니에요. 그 빈민들이. 집이 철거돼서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명동성당에서 사는 거예요. 밥 지어 먹고. 그리고 거기에 철거민들 왔다고 그래서 각지에서 이제 또, 뭐라고 할까, 위문품이라고 할까, 구원물자가 들어서 쌀 잔뜩 싸놓고 그 쌀로 밥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민들 먹을 쌀 갖고, 이 불청객들, 갑자기 나타난 불청객들을 그때 상계동 아주머니들 열심히 밥 지어 먹이셨습니다. 진짜로 그게, 근데 저는 참 희한한 경험을 한 게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제가 활동을 할 때 베트남 진실위원회 활동을 할 때도 그랬고, 원폭 문제를 할 때도 그렇고, 병역 거부 문제 같은 것들, 군대 문제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우연히 만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때 명동성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명동성당에서 거기서 학생 대표했던 그 대학생이 나중에 우리 평화박물관에서 전시를 한 사진 작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개성요고에서 애들 도시락 거둔 주동자가 또 우리 평화박물관이 전시 많이 할 때 화가가 돼서 또 그 전시 팀으로 또 만나게 되고. 이제 이런 경험들이 몇 번 있어서, 이게 참,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던 사람들을 어딘가에서 또 만나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닷새를 있었습니다. 닷새를 있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걸 관계기관 회의들이 구속범위 강경선회가 돼서 60시위가 이거 세지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오락가락한 거예요. 140명을 한꺼번에 구속하겠다 했다가, 그리고 양순직 부총재, 야당이죠. 야당 부총재와 그 60대를 주도한 이 간부들 다 구속하겠다 했는데 시위는 계속되고, 그리고 도심서 시위가 나흘째, 사흘이 아니라 나흘째 계속되고, 명동성당 앞에는 이렇게 모여서 시민들이 왁자지껄 모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동성당 농성을 6일 만에 해산을 해요. 이 해산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렸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일부에서는 군대가 출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산을 하자. 아니다. 이거 여기가 중심이 돼서 거점을 마련해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6일쯤 되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굳이 이걸 유지를 안 해도 이미 전국으로 확산된 거죠. 그리고 매일 나와서 데모하는 거. 매일 나와서 데모한다는 건 4.19 때 이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다 모여서 데모하니까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당국에서도 안전기관을 보장하고, 카톨릭 쪽에서 김선축 이경님, 함세문 신부님 이런 분들이 당국하고 교섭해서 안전기관 보장하고 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이분들은 집에 가고, 더운데 고생 많이 했겠죠. 성당에서 빈민들이 밥 지어주고 했다지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많이 잘 버텼고, 이제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런 상태에서 상태였죠. 그래서 매일 이렇게 시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때 구호는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도 민주정치. 구호는 모아졌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시위를 하면은 우리 요구도. 그래서 단체 명칭 지을 때요. 명칭이 무지 길게 돼요. 다들 각자 각 단위에서 들어서 자기네 요구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고집을 하다 보니까 좀 농담으로 하면 개가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코너? 김수한무. 거북이야, 두루미 하는, 이름 지을 때 오래 사는 거 다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제가 관계했었던 것도, 200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실현과, 저거.
그러니까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회의. 아주 짧은 명칭을 가진. 진상규명도 들어가 있고, 명예훼손도 들어가, 명예회복도 들어가 있고, 뭣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민중생존권 및, 민주쟁취 및, 해서 이름을 주면, 진짜 두 줄. 예, 투쟁기구 이름이 두 줄로 되는, 이제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구호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구호가 호언철폐 독재타도 직선제도 민주쟁취. 거의 그것만 다. 3.1운동 때는 어땠습니까? 구호. 태안독립만세, 조선독립만세나 대한독립만세였던 것처럼 이렇게 구호가 일치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명동성당이 해산된 뒤에도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전국이에요, 전국. 전국 8개 도시 격렬 시위. 부산, 진주 등에서도 하고, 그리고 고속도로까지 점거를 해. 아주 무지무지하게 쓴 것들. 시위가 전국 확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게 넥타이 부대죠. 넥타이 부대도 사진이 많은데, 이게 맨날 예고해놓고, 여러 가지 일을 밀리다 보니까 컴퓨터 안에 있는 사진도 다 못 찾아갖고 나왔네요. 예, 넥타이 부대들이 많이 해서 민주시민들이 동참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넥타이 부대는 조금 해석을 달리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민주시민들이 동참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넥타이 부대 그 시위가 어디서 많이 했습니까? 6월 항쟁의 시위 중심지는 명동이에요. 명동 성당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이 명동의 넥타이 부대는 어떤 넥타이 부대냐? 그 당시가 사무직 노조들을 준비하고 있던 단계입니다. 금융회, 그러니까 은행, 또 증권회사, 또 제2금융권 등등 해서 그쪽에 사무직 노조를 준비하던 팀들이 여러 개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팀이 다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넥타이 부대의 가장 핵심은 사무직 노조, 사무금융노조도 나중에 이제 커나가는. 그러니까 이 팀들이 6월 항쟁의 경험을 갖고 7, 8, 9월 때 기민하게 움직여서 노조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넥타이 부대가 그냥 일반 시민들만은 아니었다. 6월 항쟁은 일반 시민들의 동참에 두드러진 거였지만 그 중에서 명동의 넥타이 부대는 조금 더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시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신세계 앞에 뭐하죠? 그러니까 이 분수대가 일종의 해방부였어요. 이제 그 7탄대 그 추방대회를 또 여는 거죠. 이제 이게 18일 그 시위를 한 다음에 이제 이게 6월 18일 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 10일 날 하고 18일 날 하는데 18일 대회는 뭐냐? 최루탄 추방대회를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최루탄 추방대회도 했는데 이때 요 광고 이 나대로 선생이라고 당시에 이 동아일보에 나왔던 만화가 재밌어요. 답답하니 소주가 좋아. 무슨 소주가 이렇게 덥겠더니 지방에서 만든 거군요. 라는 거거든요. 서울은 파출소 불질르는 사례가 많지 않은데, 적어도, 저도 6월 항쟁 때 매일 길바닥에서 나왔었지만, 직접 불질른 거 본 경험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방은 훨씬 많이 불질렀으니까 훨씬 더 격렬했죠. 이 유명한 사진도 부산에서 나온 거죠. 부산에서 나온 거고, 어떤 청년 한 명이 우통을 벗고 왔는데, 참 기가 막히게 찍혔죠. 기가 막히게 찍힌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경찰 장비들을 많이 불태워요. 이건 뭐냐면 경찰 옷을 벗긴다든지 시위 진압 장비 그런 것들을 모아갖고 여기서 이제 확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뭐냐면 시위대한테 지는 거죠. 저는 압도적인 병력의 우세를 갖고, 그리고 이제 힘으로 시위대를 찍어 눌렀는데, 경찰이 분산되다 보니까, 그리고 데모를 매일 하니까, 경찰이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체력이 딸리고 이게 도저히 그거고 지방에서 원군이 못 올라오고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데모를 한다 해도 보통 서울에서 하면 한 두어 곳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웬만한 데는 다. 그러니까 이게 8.74 습격을 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죠. 8.74에 전화 받는 사람 한 두어 명 남아있는데 시위대 한 10명 몰려가면 뭐 무슨 수를 받겠어요. 총을 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경찰력으로 시위를 막을 수 없는 상황. 시위가 한 열흘쯤 전국에서 하다 보니까 파출소 습격, 경부선을 기차를 세우고 고속도로를 점령하고 남대문서가 포위당하고 서면 로타리가 점령당하고 역군에서 철로를 막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전경들은 고달프죠. 맨날 시위 지키려고 나가야 하니까. 그리고 경찰차하고 장비가 불타는데 수원, 인천, 원주 등서도. 그리고 뭐 이렇게 이게 11시 반이에요. 밤 11시 반까지 시민들 2만 명이니까 경찰들은 죽을 맛이죠. 죽을 맛. 시민들은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고 경찰은 매일 나와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 갖고 막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격렬 시위의 대책이 다각검토, 중대한 국면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고위 시국회의가 잇따르면서 이 무렵이 제일 그러니까 이 시위대에서도 일부에서 제2의 광주 이건 광주 사태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항쟁을 저쪽에 그렇게 군을 동원해서 막는 게 아니냐. 진짜로 계엄령 선포되는 거 아니냐.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